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기투스 수학 강사 양진영입니다. 4월 월간 질문 타임스. 월무타를 그래서 학생들이 은근히 많이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신경 써서 이번 주에 올라왔던 댓글들과 질문들 좀 주접스러운 거하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질문 중요한 것들을 좀 몰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끝까지 읽어보면서 같이 어떤 내용들을 학생들이 주로 물어보는지 양지영 선생님 Q&A 게시판에서 어떠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첨삭 풀지용 등등 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꽤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 되게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접스러운 것들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학생인데요. 나도 우리 기숙학원 학생 중에 한 명이 글을 올려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투스 기숙에서 선생님의 현강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입니다. 선생님께서 기숙학원 휴가 기간에 저번 주에 딱 기숙학원 휴가 기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숙학원 학생들은 한 학원에 이제 숙소까지 있으니까 계속 몰아서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가를 나갔다 3박 4일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모든 학생들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남아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또 혼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심심하면 이투스 Q&A 게시판에 글을 좀 올려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줬더라고요. 잔류했는데 지루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도파민이 차단된 기숙학원 속에서 종쌤의 수업이 저에게 도파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서 공부하다가 힘들면 축구 하이라이트 돌려보듯이 지용쌤의 썰이나 드립들을 돌려봅니다. 아니, 수학 문제를 풀어야지 왜 이런 걸 돌려보는 거야. 물론 그런 맛이 또 있기는 하지. 공부하기 싫을 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대놓고 노는 거 있잖아. 예능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쇼츠나 릴스 아니면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유튜브를 보면 약간의 죄책감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왠지 막 거기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느낌은 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려본대. 어떻게 그런 외모를 가지시고 수업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시는지 너무 부러워요. 난 여기까지 읽어서 여학생인 줄 알았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귀엽다 해서 생각난 일인데 룸메이트 친구한테 지용쌤이 실수하고 귀여워라고 하실 때 나 지용쌤이 실제로 귀여워 보인다. 어떠하냐? 이거 내가 일부러 저렇게 썼어요. 어떡하냐가 맞아요. 어떠함? 이게 아니에요. 자, 어떠하냐 하면서 이 기숙학원이 날 미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소연을 했는데 룸메 친구가 지용쌤 원래 귀여움이라고 이러더라고요. 자, 룸메가 남자인데 결국 남자 새끼 둘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방에서.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뭐 그냥 그런갑다 해가지고 읽었는데 선생님이 둘이 둘이서 기숙학원 방에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래서 제 룸메도 미친 건지 지용쌤이 귀여운 건지 요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이런 글을 올리다니. 무슨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귀여운 게 맞잖아, 바보야.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처음 편지를 보실 때 밑에 이런 짤이 있었어요. 짤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가끔 수업 시간에 느끼한 말투 쓰고 와, 방금 진짜 부드러웠다라는 드립을 치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짤이 떠올라서 내 얼굴을 정성스럽게 합성을 해서 만들었대요. 자, 이런 시간에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자, 아무튼 자, 많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너도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너무 이제 공부에 뭐라고 해야 되지? 지쳐 있을 때는 이런 걸 또 쓰고 뭐 하면 좋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에게 응원을 해주는 존재잖아요. 나도 하루에 수강 오기가 좀 좋은 게 좀 올라왔다 그러면은 미쳤다, 양지용. 미쳤다 이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부한 걸 보고 그리고 내가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주기도 하고 많이 주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선생님한테도 영향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나도 그 영향력을 받아서 좋은 에너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고자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문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Q&A 게시판에서 이런 주접 글 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호들갑 떨면서 주접 떨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애 둘이서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짓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학생 문제풀이 방법 뭐 학생이었는데 뭐 자기가 사진을 올렸어요. 내 풀이하고 선생님 풀이하고 다른데 양종 선생님처럼 풀고 싶다 해가지고 막 사진 올려서 좀 봐주세요라고 제 풀이가 잘못된 게 있을까요? 고쳐야 할 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양종 선생님이 이제 수투 필살기 특히 더 풀이 방법을 일관되게 쫙 가져가 줍니다. 선생님 수강 후기에도 그 일관성은 국내 탑 1이다, 원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올려줬는데 선생님은 정말 나이스한 방법을 일관되게 알려주려고 신경을 엄청 쓰거든요. 사실 나의 직업적 커리어가 그 하나만의 목표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만큼 일관성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혼자서 풀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나는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인데, 근데 아무튼 이 친구도 선생님이 그때 기숙학원에서 이제 한 교시 휴강을 했었는데, 양지용 선생님 이상형이에요. 선생님 70까지 결혼 안 하시면 저랑 결혼하자고 전해주세요. 우리 연구실 직원 선생님이 실장님이 나한테 이걸 전해주셨어요. 70이면요 여러분들도 꽤 나이가 먹었을 거예요. 내가 70대면 여러분들도 나이가 먹었을 거야. 자, 아무튼 이상형 이런 살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네요. 선생님 뭐 얼빠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얼빠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해주고 있으니까 나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EBS 수특 변형 거의 지금 절판 직전까지 갔습니다. 곧 있으면 다 마감될 것 같거든요. 듀 EBS 수특 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풀고 있는 거 보시더니 문제 너무 깔끔하다고 하시면서 어디에서 샀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듀 풀어보면 진짜 좋을 거야. 이미 많은 학생들이 듀 보고 열심히 풀었더니 시험 문제 그대로 많이 나왔어요. 도움 많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듀 너무너무 좋으니까 반드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2016 100점 백승 이제는 주접 스타일은 이제 끝났고,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2016 100점 백승. 자, 작년 미적분 강의를 수강 완료했는데 올해 100점 백승 강의는 안 들어도 되나요? 아니면 시즌2 들어야 되나요? 시즌1은 작년 것도 좀 들어가 있고 쉬운 문제를 앞에다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시즌2는 수원2만 있고요. 시즌3는 정말 새롭고 어메이징하고 좋은 문제들, 올해 트렌드에 딱 맞는, 그리고 난이도가 시즌1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올라갑니다. 왜냐면 시즌1은 입문편 엔제이기 때문에 시즌2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시즌3죠. 시즌3는 훨씬 더 좋고 에너지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거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3는 반드시 듣길 원하고요. 작년 거 들었으면 시즌1은 굳이 안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뭐 많이 까먹었다 그럼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적분과 확통 선택 과목은 시즌1과 시즌3만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안녕하세요. 타 강사에서 양지용 선생님으로 오기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 꽤 많아요. 자, 작년 올해 4월 덮프 응시 요 점수인데 뭐 어디부터 들으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몇 개 있어서 대표적인 거 한 개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런 커리큘럼 안내는 자, 선생님 무조건 필살기부터다. 정말 아예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자양분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지만, 뭐 물론 군수생이나 반수생이나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자양분부터 들어야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 정도 등급이 나오는 친구들, 선생님 수강생들은 2, 3, 4등급 애들이 조금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이 시기에는 제일 많거든요. 인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현장 강의 학생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등급이 높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주세요? 필살기부터 수강해 주시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일관성과 확장성을 담보로 하는 수업 내용을 통해서 혼자서 손이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뭐 찍어서 이런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풀어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게 안정적인 2등급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적분 이제 필살기에서는 최고 난이도 문제들도 피하지 않고 수업을 많이 해줍니다. 100점 백승은 좀 더 어렵고 다양한 문제들도 함께 보지만요.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필살기 그리고 100점 백승은 이제 열심히 촬영 중에 있고 브릿지도 곧 있으면 개강을 하기 때문에 시즌1부터 시즌2, 시즌3는 6월 중순 이후에 오픈할 예정이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학생입니다. 자,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 친구는 기억이 나는데요. 시험지를 자기가 푼 걸 다 올려줬어요. 마치 우리 첨삭 풀지용 하듯이 평소에 뭐 이투스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의고사라든지 작년 수능이라든지 3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다 올려줬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공부하면 좋아요? 제 문제점 좀 봐주세요. 제 오른쪽 배너에 이런 거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6월 모의고사 이후에도 학생들이 시험을 어떻게 풀었는지 내용을 다 관찰하면서 얘들아 너 여기가 문제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맞추더라도 정말 우연으로 맞춘 거고 혼자 풀 때 다음 문제 풀 때는 좀 불안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근데 이 친구가 상담 관련 내용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위쪽에 사진을 올려줬다 그랬죠? 보시다시피 제대로 풀이한 건 하나도 없고 거의 없고 중구난방으로 이상한 풀이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정조폰 같은 건 연산 해석 없이 그냥 곧바로 연산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업을 여러 개 듣다 보면 들어오는 정보는 많은데
그걸 쓸 생각은 못하고 수업을 여러 개 듣다 보니 수업을 복습하고 숙제는 겨우겨우 합니다. 이제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를 들어가는데 수업은 여전히 많고 몇 번의 시험을 통해서 학습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즌 1처럼 계속 학습하기만 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시즌 1 때는 수업을 듣고 풀어주신 문제를 다시 푸는 방향으로 공부했고 워크북 같은 건 풀고 나서 틀린 문제는 주로 답지 보면서 다시 풀어봤어요. 요거는 좋아요. 요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다른 선생님 수업도 동일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은 미적분 필살기 듣고 있고 소투 필살기는 따로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즌 2 때는 100점 100승, 공통 미적 둘 다 수강 예정이고요.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나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복습하는 시간을 아까워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양종 선생님만의 팁을 하나 더 주자면 여러분들 학습을 했잖아요. 지금 이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적용하는가예요. 어떻게 이제 알겠다.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거 오케이 뭔지 알겠다. 근데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러면 문제풀이량을 좀 줄이면서 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주시고 문제마다 정리를 해. 문제마다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야 돼. 근데 그게 몇 줄? 한 줄, 두 줄 정도. 한두 문장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그 한두 문장을 여러 군데에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여러 문제의 확장. 여러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문장을 기억해 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인 코사인의 교점은 뭐 연산을 한다든지 각변환 공식을 통해서 해석한다든지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를 풀 때는 각도 문자 추가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문제풀이 누구 시작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문제풀이 시작에 대한 거. 하지만 이 문제풀이 행동 강령이라 치고 한 20개 이상의 행동 강령을 알려주고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탓하는 건 나는 옳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이렇게 3달 정도를 돌리다 보면 3개월 정도를 공부하다 보면 한두 문장이 다시 반복되어서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놨던 문제, 문항, 문장 틀에 다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런 오답 정리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했던 문장들이 뭐가 있었어. 근데 그 문장이랑 다시 행동 양식이 겹치는 것 같고 절대 이게 문제당 뭐 3-4가지 이상 떠올리면 안 돼요. 알겠죠?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풀이 중에서 빨리 선택할 수 있고 그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그 근거는 문제 제시하는 것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구구절절 기억할 필요, 이제 구구절절 유형 분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문장 정도, 시작 정도를 기억해 놓으시면 수업을 많이 듣고 하다 보면 스킬들은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초반이 적용되면 그 다음 알고 있는 내용들은 같이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지 라기보다는 일단 문제를 풀면서 대신 심사숙고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아까 봤던 학생처럼 무조건 연산하려고 하지 말고 분석을 통해서 연산하고 분석을 통해서 연산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다루는 모습이 예전의 여러분들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에 있을 거라고 장담해 줄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통해서 그런 일관된 모습과 확장성을 가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필살기 열심히 들어주시고 100점 100승은 그 이후에 필살기의 내용이 적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필살기를 완강하지 못한 친구들은 무조건 필살기다. 나는 정말 필살기가 선생님이 감히 이야기하지만 전국에서 제일 좋은 강좌라고 생각하면서 촬영을 했고 만들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꽤 많은 학생들이 필살기의 진가를 슬슬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살기를 함께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자, 너무 고생하셨고 자, 양지영 선생님과 연구실이 우리 4월 이후에 5월 달에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주접스러운 글과 그리고 진중한 상담, 수학 내적인 질문 답변들, 공부법, 학습법, 고민 상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나만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연구실 직원들과 그리고 선생님 스스로도 정말 상담글 같은 것들은 많이 다 직접 달아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질문 답변 8,000개가 넘었어. 축하합니다. 자, 선생님이 작년에 런칭했던 모든 과목 선생님보다 Q&A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재작년에 런칭한 선생님들보다도 많고 Q&A 게시판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학생들도 예전보다 선생님 수업을 더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힘을 내면서 올해도 열심히 마지막까지 달려가면서 힘을 주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믿고 같이 열심히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은 어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괜찮은 어른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수능에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